근데 이제 술이 왜 무서운지를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술을 마셨을 때 정말 필름이 끊겼다라고 한다면 그 뇌의 작용에 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는 이 모든 과정이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술이 더 무서운데.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광현입니다. 우리 뇌에는 긴장을 하게 하는 기능과 또 이제 그것을 이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술은 사람을 좀 풀어지게 만드는 그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긴장을 내려놓고 좀 기분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을 마시게 되면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행복 호르몬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좋잖아요. 우리 요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쇼츠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도파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또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이제 행복 호르몬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술을 많이 드시죠. 일단 술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세포 속엔 지방이 차 있겠죠. 근데 이제 근육세포의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지방은 없고 단백질과 물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 몸에 수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술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술이 갈 수 있는 곳이 근육이 많은 분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근육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술이 갈 수 있는 저장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설령 지방이 많아도 그 무거운 체중을 지탱을 하려면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이 지방이 많은 사람보다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몸이 작으면 당연히 그 몸이 가질 수 있는 찰 수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알코올 혈중 농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몸이 작은 분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훨씬 더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몸에 이제 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간에서 술을 분해를 하는데 효소가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효소가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고 효소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술이 들어와도 금방 몸이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효소가 많고 근육이 많다, 그러면 술고래가 되는 거죠.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근육을 키운다? 예,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근육이 크면 그만큼 아무래도 술이 갔을 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육이 훨씬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육이 많으냐,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있는데, 실제는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은 알코올 분해 효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딱 들어오면은 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알코올 분해를 하면 알데하이드라는 게 생기는데 이걸 분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데하이드가 간에 굉장히 강한 독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독이기 때문에 얼굴이 벌게지고 심지어 뭐 기절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금방 벌게지고 너무 심장이 뛰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늘리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늘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름이 끊겼다.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 잘 드신 분이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 기억이, 우리 뇌라는 것 자체가 그런 기억이 자꾸 끊기다 보면은 이게 그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술 때문에 이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간에는 술은 무조건 독입니다. 아무리 효소가 많은 사람도 간에는 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젊을 때 몸이 좋고 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런 분들 중에
술 정말 잘 마셨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간경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술이 하는 역할이 지방 분해를 잘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이라는 것이 뭔가 안 먹으면은 지방도 태워서 이제 그것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밥을 먹었을 때 나오는 열량으로 체온 유지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도 알코올도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량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그 동안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당분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지방 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대사가 좀 미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술을 마신다고 해서 살이 안 찐다. 물론 뭐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외려 또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대사작용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음식물에 있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간 자체 회복이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간은 회복은 되는데 회복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술이 왜 무서운지를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안주 분명히 먹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주 먹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은 우리 몸은 알코올 분해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받아들였던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달달한 거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닭 그런 걸 먹으면서 매운 소스 먹으면서 이제 거기에 설탕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술이 대사작용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그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지방은 이 간 세포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간 세포에는 지방 세포가 있어요. 거기 이제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들어온 것 중에 넘치는 당분이 있으면 이것도 지방으로 바꿉니다. 또 이제 역시 또 간에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간에 지방이 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방간이라고 그러는데 지방간이 이제 차게 되면 이제 간의 그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몸이 회복하는 그런 다양한 간이 이제 해독 작용을 하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내 간을 좀 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안 마신다.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간은 쉬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또 해장을 해줘야 된다고 아침에 또 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밤에 술 마시고 또 이제 아침에 술 마시고 그거는 최악이죠.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은데 굳이 따진다면은 하루에 뭐 와인 한 잔 정도, 뭐 소주 한두 잔,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간은 계속 손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먹는다면 또 손상이 있고 이게 적게 마신다고 했음에도 뭐 소주 반병을 계속 먹는 분이라면 이건 간에 지금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폭음은 정말 안 좋죠. 폭음은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뇌세포도 죽이고 이제 간세포도 죽이는 이제 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행동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아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독을 일단 술은요 알코올은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독인데 그걸 우리 몸이 해독을 할 수 있는 양이냐 그걸 넘어서는 거냐 그 차이인데 뭐 맥주를 매일 저녁 한 10캔씩 그렇게 드시는 분은 소주 먹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들어온 알코올 양이 문제고 또 그렇게 많이 마시면 또 소변 굉장히 많이 봐야 되겠죠. 뭐 신장한테 좋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독이고 그러니까 뭐 도수가 높건 적건 간에 뭐 마시는 양 자체는 적게 그게 답입니다. 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긴장을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페인이 하는 역할이 그 반대죠. 완전히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과 에너지 드링크 속에는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것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 술의 작용 자체를 좀 뒤로 미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카페인 때문에 술이 밀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러면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가 해독할 수 없는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꺼번에 간을 치고 들어가서 해독이 되는 줄을 선다, 이제 간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는 간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음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주 없이 예를 들어서 고량주를 그냥 계속 마신다. 그러면 이제 위점막 손상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장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음주법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술의 양이 적다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안주 중에 간의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를 그 활성을 좀 올려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다 치즈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또 뭐 헛개나무 추출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 효소의 활성을 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간이 미리 좀 준비가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하면 좀 몸이 덜 부대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간의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간의 회복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려면 술 마시기 전에 미리 드셔야 돼요. 술 마시면서 드셨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술 마시기 전에 먹는 것보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먹고 몸을 좀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음주를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알코올이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 중에 하나가 탈수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은 술을 많이 마신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물을 찾는 거죠. 몸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는 우리 뇌세포도 탈수가 되면 쪼그라들어 있겠죠. 이렇게 세포가 쪼그라들어 있고 그러면은 이 신호 전달이라든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술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은 혈관을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술을 마시면은 좀 혈압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술이 다 깨고 나면은 다시 이제 수축을 하겠죠.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났다 좁아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혈관이 좁아들면 피가 지나갈 때 세게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거죠. 탈수와 그리고 혈관이 확장됐다가 이제 수축돼서 생기는 어떤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죠. 술을 마셨을 때 정말 필름이 끊겼다라고 한다면 뇌의 작용에 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가 술은 하는 일이 흥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이완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뇌에는 이제 해마라고 하는 기억하고 관련된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해마의 기능을 잠을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 과정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기억이 없다고 해서 그 동안에 이 사람이 아무 행동도 안 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성의 손을 잡았다든지 뽀뽀를 했다든지 아니면 모통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얼마든지 이상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는 이제 이 기억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자꾸 안 하다 보면, 술 때문에 안 하다 보면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걸 잘 못하고, 즉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기억이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숙취 해소는 기본적으로 탈수가 가장 큰 거니까 이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그 수분과 그리고 전해질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그 숙취 해소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서양에서는 토마토 숲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굽는 것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포카리 스웨트나 뭐 이런 전해질 음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파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긴장이 이완이 되고 이제 근육이 이완이 되고 이제 긴장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좋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이 역치가 있어요.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조금만 마셔도 이제 뭐 취하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마시기 시작을 하면은 뭐 소주 한두 잔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병 정도 마셔줘야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알코올에 이제 의존증이 생기게 되죠. 술이 딱 멈추는 순간 그때는 이 도파민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니까 아주 괴롭죠. 실제는 이 모든 과정이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술이 더 무서운데 마약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만 술은 마트에 가면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소주 100병을 샀다고 한들 누가 그걸 막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 보고 알스라고 그러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알스 이런 표현, 알코올 쓰레기라고 이런 표현도 하고 비하를 하는데 실제는 그런 분들은 알코올 중독은 안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술을 일단 많이 못 마십니다.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중독이 됩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술에 중독이 되기가 쉽고 또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체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회식 문화가 많죠. 술을 강권을 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되면 매일매일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운이 나쁘면 알코올 중독까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